자, 서브교재 16페이지 정책 결정. 자, 정책 결정은 이제 의 3번에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뭐 4단계 과정, 문제 인지 목표 설정, 정보 수집, 그리고 맨 끝에 최선의 대안 순서 나왔는데, 자, 맨 앞에 여러분들 문제 인지 및 목표 설정은 잘못된 문제 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네. 하죠. 이렇게 문제의 잘못된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름을 우리는 소위 제3정의 오류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3정의 오류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관련성 있는 건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176페이지. 176페이지. 자, 거기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쌍가를 1번 나왔고,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정책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요인을 신중히 고려한다 해가지고 관련 요소를 파악한다, 가치 판단, 인과관계, 역사적 맥락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자, 요가 인맥, 요가, 여러분 요가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어머님들. 인맥. 요 관련 요소가 가치 판단, 인과관계, 그다음에 역사적인 맥락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살인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면 살인 사건 자체와 관련된 요소를 파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금전이냐, 치정 관계냐 이런 것들이 있어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가치 판단 자체는 그리고 이제 관련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뭘 A라는 사람 자체는 여러분 사랑을 원하고 B라는 사람은 돈을 원하고 C라는 복수를 원하고 그런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해야 되겠고, 그리고 흘러온 경위, 시간 각각 흘러온 경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3일 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시간이 흘러왔고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요가 인맥이에요. 네 가지 형태로 요구돼야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177페이지에 첨삭지도에 제3정 오류의 방지기법이라는 게 나와. 방지 방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문제의 구조화 그러는데, 그 문제 분석 기법을 대표하는 것들, 우리 교재에 여러분 6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분류 분석. 자, 분류 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분류 분석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노인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럼 노인의 고통을 구성하면 네 가지의 고통이 있죠.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그럼 빈고가 뭐고, 고독고가 뭐고, 무의가 뭐고, 뭐가 뭐고 해가지고 노인의 고통을 정확하게 개념화 정의하는 것들. 이게 바로 분류분석이야. 분류분석 여러분 출시 몇 번씩 나왔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계층 분석은 문제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다가 미쳐.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것들. 원인을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원인 나누고 있는데, 그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그냥 문제의 원인. 키워드 원인이야. 다음 페이지에 시네틱스. 이걸 보통 우리는 유추법이라고 그러죠, 유추법.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시네틱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쭉 내려가서 가정분석 나왔고, 밑에 경계분석 나온 거 봐. 개인이란 문제, 집단의 문제 형성 체계, 즉 메타 문제가 완전한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 즉 정책 문제는 상호 의존 쪽으로 얽혀 있을 정책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문제, 거기 정책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걸 얘기해요. 정책 문제의 범위 어디까지.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 자체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려고 그래. 그럼 노인의 고통 네 가지 형태가 있잖아.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그러면 빈고만을 갖고 노인의 고통을 얘기하자. 아니야. 병고까지 확대해서. 아니야. 무의고까지. 경계를 확대하거나 경계를 줄이냐에 따라서 노인의 고통의 개념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경계 분석을 얘기하는 경계 분석. 그러니까 경계 분석을 올바르게 해야지, 여러분들. 너무 넓게 하거나 너무 좁게 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개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문제가 문제를 정의할 때 경계를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서 했냐? 그게 메타 문제예요, 여러분들. 메타 문제. 쌍가리풀의 논변지도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가 각각 유리한 증거를 제시한 주장의 정당성을 판사에게 호소하는 방법 자체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정보, 여러분들 뭐 근거, 보강, 한전 접속사, 주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검사가 이런 사람 자체가 살인 사건에 관한 여러분들 정보가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래. 이 정보 자체는 이런 것에 근거한 거다. 그리고 근거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완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보강이야. 그리고 한정 접사 따라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정 접수사야.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범인이다. 이게 바로 뭐야? 주장이 되는 거지. 이걸 뭐라 한다? 논변지도 분석 그러고 논변지도 분석에 여러분들 구성 요소 해가지고 정보, 근거, 보강, 안전, 접속사 여러분들 주장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론이란 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상대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파악한 논변지도 분석인데 이걸 토대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죠. 이 논변지도 분석 자체가 요새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여기 좀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건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출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여러분 다시 이거 보자. 자, 프린트물 16페이지. 자, 서브교재.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해가지고 오른쪽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여러분들 혼합조사 지정 모형 해서 5가지 형태가 쭉 나왔죠.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니까. 자, 잘하는데 대신 여러분들 뭘 보냐 하면은 지금 문제 나눠지는 거 잠깐 보세요. 문제 나눠지는 거 보시면은 27번 문제 보자. 27번 문제. 이게 재작년도 9가지 9회에 나왔던 문제거든.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히 관찰하며 정책 결정에 해놨지. 거기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 바로 뭐냐? 합리모형이야. 합리모형. 그래서 전체 하늘 광역 렌즈로 조명. 전체 하늘 광역 렌즈로 조명. 이때 광역 렌즈를 합리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그 다음에 홍수,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을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관찰 밑줄. 면밀하게 관찰. 자세한 부분 망원 렌즈라고 적어라. 자세한 부분 망원 렌즈. 그럼 여러분 이제 망원 렌즈는 뭐가 되는 거야? 점정모형이 되는 거예요. 점정모형. 알았습니까? 양자를 결합한 혼합 탐사, 혼합 탐색, 혼합 주사, 혼합 모형, 몽땅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 자, 보충학습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나오죠. 자, 흐름 모형을 얘기하는데 거기 문제 흐름 해결책 선택책 참여점 4가지를 무조건 외우더라고 이 계산했어요. 이거 외워둬야 돼. 해문 잠선에서 외워둬야 돼. 이 흐름을 다른 거로 바꿔놓고 고르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쓰레기통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라고 계산했어요. 이걸 쓰레기통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정책 변동 모형의 흐름 모형을 대표하는 것은 2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터물 있죠? 어딜 보냐 하면은 자,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에 자, 흐름 모형 자체의 계보가 쭉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통 모형 해가지고 4가지 이름 나왔어. 거기 여러분들 문제 참여자 해결책 선택기 4가지 흐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자, 흐름창 모형, 킹돈의 흐름창 모형 자체가 등장을 합니다. 84년도에. 근데 흐름창 모형 자체는 3가지 흐름을 제시해. 거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정책의 흐름 3가지가 나오죠. 이 3가지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히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 그리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흐름창 모형을 다른 말로 다중 흐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다중 흐름 모형. 뭐라 그런다? 다중 흐름 모형. 이게 바로 킹돈의 흐름창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다중 흐름 모형하고 쭉 내려가서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흐름 모형인데 이 2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다중 합리성 모형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다중 합리성 모형 자체가 탄생하는데 거기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 자체에서는 흐름을 5가지 흐름을 제시해. 세입의 흐름, 세출의 흐름, 균형의 흐름, 집행의 흐름, 과정의 흐름에서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윌로베가 파악하고 있는 다중 합리성 모형이 1995년도에 탄생을 해요, 여러분들. 다중 합리성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흐름 해서 루빈이 파악한 여러분들 그 흐름 5가지 형태를 근거로, 그러니까 세입의 흐름, 세출의 흐름, 균형의 흐름, 집행의 흐름, 과정의 흐름 나왔죠. 여기에 근거하여 5가지 예산 단계별 여러분들 합리성을 제시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제시한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윌로우입의 다중 합리성 모형인데, 이게 여러분들 7급 문제에 나왔는데 이것은 9급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내가 일부 설명 안 하는데 대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윌로우의 다중 합리성 모형은 2가지 흐름이 결합했다. 뭐하고 뭐? 흐름상 모형 플러스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 결합돼 가지고 다중 합리성 모형이 등장했다까지는 가져가자. 그건 얘기야. 알았어요? 그건 얘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킹돈이 흐름상 모형에서 3가지 흐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또 스레이통 모형에 킹돈의 흐름상 모형도 가져가야 되거든. 그건 가져가야 되겠고, 다중 합리성 모형 자체는 기본적인 개념 형태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루빈의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하고 흐름상 모형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준 것이 다중 합리성 모형 자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좀 숙제해서 정리를 해서 가져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중 합리성 모형이라는 것은 예산 단계에서는 합리성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2개 합리성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합리성 자체가 적용해가지고 예산이 여러분들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심의되고 집행되고 평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한다? 다중 합리성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의 다중 합리성 모형. 한 가지의 합리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의 복수의 합리성 갖고 예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다중 합리성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념만 좀 이해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개념만.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원위치.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그 밑에 문제 연구에 관한 내용을 좀 보자. 1번, 다음은 정책결정 이론 모형. 올바른 거예요. 1번, 합리 모형은 인간을 완전자로 해석.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합리성에 따른 결정을 추구한다. 주관적 합리성 미술. 주관적 합리성을 얘기한 것은 어디서 나온 거야? 만족 모형. 만족 모형. 사이먼의 만족 모형에서 우리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제한된 합리성 얘기한 거 있죠? 그 제한된 합리성을 다른 말로 주관적 합리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파악한 여러분들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 그게 맞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만족 모형은 실적 모형으로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2번은 맞죠? 실적 모형을 경험 모형이라고 그러죠? 2번은 맞고. 자, 3번에 점적 모형은 비계획적인 모형까지 맞아. 근데 약자를 위한 모형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지 약자를 위한 모형은 아니지. 오히려 지금 얘기한 점적 모형은 여기 보자. 강자의 주구에 지나지 않는 정책 결정이다라고 힐라리 여기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드로우. 최종 모형을 얘기한 드로우가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3번은 무조건 편집하면 됐고. 회사 모형은 날치기하고 진폐기. 날치기, 진폐기 있는 거 뭐라 했어요? 제가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짐 빼기는 여러분들 선택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걸 얘기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4가지 흐름 얘기해봐. 4가지 흐름 얘기해보세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악한 흐름 4가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문삼선. 지금 여러분 여기 보자. 내일 모레 시험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학원 운영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신규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학원은 이게 여러분들 문제풀이 때까지 하고 학원이 문 닫을 기능성이 있어 없어? 이따가 봐야죠, 여러분들. 이따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는 이게 왜 하냐면은 어쨌든가 여러분들 학원의 문제풀이 개설이 언제까지인지 하여간에 개설해서 했을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학원이 문 닫을 때까지 있을 거야 하는 선생님들은 바본데 선생님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 없어, 강의.
노량진에서 전화 와가지고 고치기 맞는 왔는데 뭐 두 군데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강의 안 나가. 이제 안 나가고 나이도 있고. 근데 대신 인천서 선생님이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1994년부터 해서 인천에서는 노량진 1991년부터 강의 쭉 해갖고 1994년부터 인천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사실 굉장히 정이 드는 이 지역이야. 집이 서울이지만은 반 인천 사람이야. 94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야? 오래됐지? 오래된 게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보다 더 먹은지도 몰라. 근데 이 학원은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10몇 년 됐고, 여기 30년 됐다 그러는데, 요 고승마을이야. 요 학원 전시 있어서 제1학원이고, 길 건너. 현재 그 학원이 그게 아니라, 인천에 한국고시라고 잘 학원이 있어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니까 그 학원 자체가 이제 학원 자체가 이제 물을 내렸어요. 여기가 저거 보니까 김영수 원장님이 부자해가지고 나랑 만나서 물을 내렸어요. 여기서 도와달라고. 이제 건너온 건데 학원이 개원하면서부터 같이 가게 했어. 그러니까 오래 한 거지 저기.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오기 전까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강의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떼돈 버는 거거든. 내 돈을 버냐. 너희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들 잘 봐가지고 4월달 시험이 되건 5월달 시험이 되건 잘 봐가지고 공부할 때는 시간 총각을 다 진짜 아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을 얼마 안 남았잖아.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다녀야 돼. 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국가직 지방직을 태산을 돼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은 물론 국가직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어 안 줄었어? 작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여러분들. 1000명 정도 줄었어. 많이 줄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직도 그럼 얘기를 할 수 있지. 작년보다 인원을 더 많이 뽑는다, 덜 뽑는다? 덜 뽑는 거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들 게 5분의 1은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뽑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뽑는 건데, 군무는 많이 뽑아. 군무는 하지 말고 많이 뽑아. 많이 뽑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그만큼 줄었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네. 진짜 많이 해. 인천 행정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론수가 굉장히 많았던 학원이거든, 여기 뭐 주한 쪽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론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보는 거예요. 따를 때에 비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 나오는 거는 좀 메모해뒀다가 다시 해보면 내가 여러분 이걸 왜 얘기 주냐면은 출제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얘기 주는 거야. 출제가 안 나오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메모해뒀다가 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보고 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거기 여러분들 이 날치기하고 짐빼기를 얘기할 때는 쓰레기통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회사 모형을 다른 말로 연합 모형이라 그러죠. 회사 모형, 연합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만족 모형을 집단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서 만든 이론 모형이 바로 회사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만족 모형을 어디까지? 집단적인 차원, 조직적인 측면까지 확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뭐다? 회사 모형이에요, 여러분,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조직의 형태를 견관결합망이야,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반이란 말은 2분의 1이야. 반대할 때 반이 아니라 세미, 2분의 1.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띤 하부 집단의 연합체로서 회사를 보고 있다. 그래서 회사 모형, 연합 모형. 또 갈등의 해결은 얘기해 보자. 만족 모형은 여러분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지. 그러면 회사 모형에서도 하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하루 근무 시간 얼마큼 할 것인가, 그런 건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어떤 해결? 불완전한 해결. 불완전한 해결.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을 갈등의 준 해결이라 그래요. 무슨 모형에서는? 회사 모형. 세 번째, 그럼 갈등의 해결 기준은 바로 뭐냐? 바로 SOP야. SOP. 표준 운영 절차. 이걸 다른 말 땐 조직의 관례, 관습이라고 해요. 조직의 관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관례가 있을 거예요. 관례에 근거해 갈등을 적당히 해결한다, 한다? 한다. 자, 여러분 본문 교재를 잠깐 좀 보세요. 본문 교재. 어딜 펴보시냐면은 194페이지. 194페이지 펴보시면은
자, 개념의 네 번째 줄 나온 거 보자. 거기 사이어트 마치는 조직을 하부 집단 협체 가로 안에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의 결합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하단에 1번에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나왔죠? 오른쪽에 SOP의 근거, 표준 운영 절차, 이게 바로 SOP예요, 여러분들. SOP에 근거하여 조직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조직의 학습이란 말이 나오죠. 이 조직의 학습을 얘기할 땐 별게 아니라, 선생님 보자. 이거 뭐 말을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할게. 학습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적지 마세요. 학습, 모방, 지적 판단, 그 세 번째 시행착오가 있어요. 이건 시행착오예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례가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 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매년 갈등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의 관례가 만들어져. 항상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한 상태.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에 근거한 어떤 여러분들 관례나 규칙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걸 조직의 학습에 근거한 SOP. 예, 발기를 중시하는 그런 말 쓰거든요. 여러분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3번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그제서야 해결책을 찾아가. 그것을 문제 중심적 탐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란다? 문제 중심적 탐색. 거기에 근거한 갈등의 해결을 강조한 것 연합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 문제 4번이지. 자, 문제 여러분들 2번에 자,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나왔는데 정답은 1번이죠. 방문음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 개인주의죠. 그 1번에서 잘못했고 이게 이제 작년도 군문 9급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교재 좀 전에 봤던데 197페이지 한 장을 넘겨서. 자, 공공선택 이론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이 제시가 돼. 거기 이제 부캐넌 톨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건데, 선생님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여러분 경제학 공부는 뭐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사회는 고등학교 때 사회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사회에서 여러분들 수요 곡선 여러분들 아니면 뭡니까? 그 공급 수요 법칙, 공급의 법칙이나 각종 경제학적 법칙을 만들 때는 경제 수학적 공식을 활용을 해야 하네. 활용을 하죠. 쉽게 이제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 공식에 근거해 답을 찾아가면 완벽한 답이 나오지. 그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은 합리무형이야, 만정무형이야. 합리형.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공공선택 이론 모형도 합리무형의 일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경제학자가 연구한 학문적 분야를 정치 경제학이라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줄 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연구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얘기한 학자들은 이제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들 누구냐? 거기 오스트롬 부부야, 부부. 빈센트 엘리노 두 사람 부부가 여러분들 이들은 행정학자예요. 행정학이 73년대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 여기에서 공공선택 이론명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의의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의의 맨 앞에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비시장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B자를 빼버리고 시장적 결정 그러면 틀려. B자가 들어가야 돼. 비시장적 결정에서 B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 연구 이것을 정치학적 연구라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것 좀 하나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럼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들어보자. 이 이론 이제 정부 실패 현상을 지적을 해. 그래서 정부 실패 현상을 오스트롬 부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저기 보자. 한마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제안은 독점이야, 경쟁이야. 독점이죠. 정부의 일방적 독점적 공급은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권을 억압해야 하는. 억압하죠. 혼자만이 독점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 거죠. 가져오죠. 이 바로 정부 실패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공공재를 공급하냐? 시장이라는 장소로 옮기자고 파악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시장을 흉내내라고 말이야. 그럼 시장은 물어보자. 공급자가 하나야.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
시장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여기 밑에 지하 여기 주안 밑에 있는 여러분 지하상가 가면은 옷가게가 하나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럼 공공선택 1호 무형도 공급자를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공급하도록 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시민들은 각자 선호에 맞는 공급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여러분들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잖아. 그럼 철도공사가 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 3, 4 쭉 만들어가지고 공급시키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던 여러분들 지금 KTX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운영하고 있지만 KTX가 중간에 서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인천 지금 KTX 다녀 안 다녀? 지금 안 다녀요. 인천 KTX가 여러분들 안에 해다가 손님이 없다고. 그래 내가 볼 땐 그게 잘못한 게 뭐냐면 다른 기관이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손님이 없더라도 요금을 좀 비싸게 받으면 돼 안 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밤엔 또 운영해 안 해? 밤에 운영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난 회한 사람 부산 가서 먹고 싶어. 그런 차 타가 내려가지고 최청 먹고 여러분들 밤 한두 시 정도에 타고 올라오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디는 그런 거 해주는 거야. 대신 요금을 비싸게 받고. 그리고 내려서 여러분들 술 처먹은 사람들한테 집에까지 여러분들 호송해줘. 돈 더 받고. 그럼 그걸 서운한 사람은 그걸 탈까 안 탈까? 타겠죠. 그럼 그렇게 선호하는 공급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들은 각자의 선호에 맞는 여러분들 철도를 이용하면 돼, 안 돼? 나는 난 돈 많이 내는 거 싫어. 난 뭐 한 10,000원 갖고 부산 가고 싶어. 그럼 10,000원 같이 부산 가는데 12시간 정도 가게끔 해주는 거야. 다 쓰게끔 해주고. 걔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타면 돼, 안 돼? 되죠? 제주도 갈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있지만 좀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배 타고 가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근데 이제 비용은 안 싸. 엄청 싸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동차로 싣고 갈 수 있고. 그게 마찬가지야. 그 공급 장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선호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공공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파악하는데 모든 사람의 선호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무차별 곡선의 합일점 그러는데 그 점을 파레토의 최적 상태라 그래요. 뭐란다? 파레토의 최적 상태. 그럼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자. 한 사람의 선호를 분석을 해야 다녀야 돼. 그래야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걸 개체주의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개체주의는 제가 미지라 그랬어요, 거지라 그랬어요? 미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방법론에서 일본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주의란 말이 나오죠. 자, 이번에 홉스 인간관이라고 나와.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의 이기야. 이기지. 나의 선호를 추구하지. 날 시행한다.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는 깎으려고 해야 해.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렸는데 오늘은 버스가 좀 덜 막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탄 데서 터미널까지 40분 만에 왔어. 그러니까 떨어진 게 9시 50 몇 분에 떨어졌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야. 이때 택시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따지 안 따져? 따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니까 514 다시 일본 버스를 타면 27분이 걸려. 전철을 갈아타니까 54분 걸려요. 택시 타고 가면 여러분 10분이면 가.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까 안 할까? 이게 뭐 나한테 편한 거를 선택을 해. 나한테 좋은 걸 선택을 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뭐 일하냐고.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려니까 좀 힘들어. 버스 타고 가려니까 또 기다리기 귀찮고. 노인네분, 선생님 나이 오시면 또 자리 또 여러분 자리 양보 안 하지. 선생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선생님같이 노인네 앞에 와서 서 있어. 선생님 노인네거든.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7, 80 먹은 노인네가 계시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그럼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 매번 일어나. 그래서 버스를 안 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근데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나이 이걸 위해서 택시 타죠.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택시 타고. 딴 날보다 좀 일찍 와서 오늘 그러니까 2명 앉아있더라. 우리 저기 지원이하고 일찍 왔잖아. 2명 앉아있다. 선생님 박근호 앉아있던 거. 그럼 시장 인간은 이타의 이기야. 홉스 인간과는 이기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교환으로의 정치도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러분 선출직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야 하네. 정치 공약 쭉 윤석열이 이재명이 쭉 공약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정치도 선호에 맞는 교환에 해당된다. 교환으로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원적 제도적 장치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공급 장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급자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 내용의 동그라미 5번에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중조직장치 가외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았습니까? 다중조직장치 가외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 이제 1번의 내용 나온 거 보자. 전통적 정부 관리제, 아까 정부 실패, 독점적 공급 얘기 해설했어요. 그렇죠? 그거 쭉 적어놓은 거예요. 2번에 따라서 공공재를 시장에서 배분토록 한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정부는 생산자가 되고 시민은 소비자가 돼야 한다. 되죠? 그리고 배분점 세 번째 줄, 아까 파레토의 최적점 두 번째 줄 끝에 파레토의 최적점이라고 나왔나? 나오죠, 밑줄. 그리고 연역적 방법. 왜 연역적인 방법이야?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파레토의 최적 상태를 파악하기 전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을 해야 돼. 수학의 공식을 지금 무조건 연역이야. 알았습니까? 여러분, 연역법이란 말은 보편적인 진리에서부터 개체의 사실을 찾아가는 게야. 그럼 공식은 보편적인 진리, 공리 아니야. 자명한 진리. 거기에 근거하여 구체된 답을 찾기 때문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 4번과 5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맥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세요. 자, 거기 이제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잘못됐고 2번, 3번. 요 4번에 여러분들 다운수가 얘기한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공공선택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편입니다. 그 3번에 개인의 선호를 중시하. 개인의 선호, 개체주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할권의 중첩 3번 나왔죠, 끝에. 이게 바로 뭐야? 공급장치의 다원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앨리슨 모형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앨리슨 모형은 다시 교재보자. 페이지 194. 자, 194페이지에 상단에 박스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관리정치 모형 나왔는데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1모형, 그 다음에 조직과정을 2, 그 다음에 관리정치를 3이라 그래. 1, 2, 3. 앨리슨 1모형, 2모형, 3모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바로 합리 모형이야. 그럼 대통령을 완벽한 두뇌의 소유자, 완벽한 권력의 보유자로 해석을 해. 그럼 대통령이 완벽한 권력 갖고 조직을 잘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네. 그래서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누구? 최고 리더한테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통령이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 자체가 완벽한 일체감을 보이고 행동을 해.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목표의 공의도 아주 강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조직과정 모형은 좀 전에 얘기한 연합 모형이야. 무슨 모형? 연합 모형, 회사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집단들의 결합체, 반독립적인 하부 집단이 분산 소유하고 있다.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결정 양태에 보시면 SOP라는 게 나왔나? SOP 아까 얘기했죠, 관례. 프로그램 목록은 SOP의 집합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자.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할까 생각에 SOP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임금,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SOP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주당 몇 시간 근무할 것인가? SOP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휴식 시간을 몇 시간 줄 것인가? SOP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집합체, 이게 바로 뭐다? 프로그램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료정치 모형도 바로 뭐냐? 대통령도 여기 보자.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료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관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완벽한 미국을 장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의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권력 자체가 모든 이해관계들한테 이렇게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61년도에 지금 쿠바 사태 위기, 빅만 침공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저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집단주의 환상도 그때 등장한 거고. 당시에 근데 지금 얘기해보자. 케네디가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죽어 안 죽어? 61년도에 피그만 사건 자체가 일어나고 2년 있다 케네디가 죽어. 총 맞아 죽는다고. 오스왈드가 총으로 쏴 죽이잖아. 그 배우는 어떻게 되냐가 막 분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CIA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다. 지금 당시에 여러분들 부통령이 누구야? 존슨이다. 존슨이 배우 인물이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 제클린 여사야. 케네디 부인. 부인이 쓴 여러분들 그 해고록 보면은 존슨이 그랬다고 나와.
근데 지금 얘기한 JFK라는 영화라든가 뭐 현재 그 영화 나오기 전부터 참 많이 읽어봤거든. 배우의 인물로 나온 게 CIA 국장. 로버트 누구인데 걔가 배우 인물이다. 그럼 보자.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을 정도면 대통령이 완벽한 권력의 소유자야? 권력이 없어. 권력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정도 피그만 진공 결정 내리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러한 독립적인 여러분들 관료들이 흥정하고 여러분들 협상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관료 정치 무용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인 게임과 흥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부르는 거야. 거기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를 집합체, 독립적 자유적인 개인적 행위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치인 게임에 따라 협상, 그래서 목표의 공의도 가장 약한 거 관료 정치 무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OX.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씨가 힘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힘을 비운 건지 힘이 원래부터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정치 눈에 보이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 뒤에는 무슨 세력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 없어? 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라든가 이러면 지금 누구야 대통령? 오바마래. 바이든. 그 배후에는 검은 실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검은 실세에 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해. 연구.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당시에 CNN TV에 여러분들 한 기자가 여러분들 그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잖아. 외부의 비행기에 의한 이런 폭발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폭발이 이루어져. 폭발된 거 보면 내부 먼저 폭발이 이루어지고 비행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자작극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칼기 폭파범 김현미 아니야? 전두환이가 자작극한 거다. 아웅산 범어 테러 사건 전두환 자작극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 세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의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청와대 한 번 가봤구나.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가서 대통령 못 만나서 그냥 청와대 한번 들어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 본 적 없어?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보기만 했지 내가 뭐 대통령하고 커피를 먹어? 그건 아니지. 현실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리정책 무역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조직과정 무역은 여러분들 이건 이제 집단이 권력하고 있네요, 집단이. 집단이.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들 뭡니까? CIA라는 집단이 강력한 힘의 CIA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중앙정보부야. 센트럴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CIA가 중앙정보부가 완벽한 권력 갖고 여러분 힘을 행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해외 정보를 담당하지. FBI는 바로 뭐야? 연방수사국, 국내 정보를 담당하고. 이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CIA는 여러분들 국내에서 수사권이 없어요.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 봐봐. 그럼 CIA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이상한 놈 잡으면 어떻게? CIA가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 외국으로 끌고 가? 그래서 이상한 끌어가 거기서 이렇게 고문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받아내지? 왜? 국내에서 했던 건 위법이야. FBI한테 지침을 줘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CIA가 국내 수사권 일부 가졌는데 CIA에 있는 한 녀석이 소련 첩보원이 돼. 그러니까 CIA 위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련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그러니까 CIA가 맛이 가.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수사권이나 권력을 여러분들 몽땅 다 FBI한테 몽땅 다 이양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분리가 돼 있죠.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가정보원 여러분들 그동안 국내 수사를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빼야 한다 해서 국내 수사권 자체를 여러분들 빼버렸어요. 그 수사권 자체를 경찰청으로 넘겨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은 국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사찰 문제, 정치인들 사찰들 많이 해야 하네. 많이 하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자, 뭐 어쨌든 간에 관리정책 무역 얘기했고, 그 문제를 잠깐 보세요. 문제. 그럼 문제 지금 문제 좀 보자. 몇 번이야? 자, 3번. 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의 미국은 해안 봉쇄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각자의 선언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을 제시해 갈등과 타협을 거쳤고 갈등과 타협 미술, 대표자 미술,
결국 해양 봉쇄는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언된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 봉쇄령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언된 국적 공습을 얘기했던 바로 뭐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어디 피그만 침공하자고 했던 거고 또 했던 거 뭐냐 그 실패하잖아요 여러분들. 피그만 침공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백악관에 있는 관리들이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당시에 백악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국방성 장관부터 해가지고 미국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이야. 근데 굉장히 몽땅 다 10명 가운데 9명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야. 케네디가 하버드를 나왔거든. 선후배 관계야. 그러면 꼴통이 좋아 안 좋아?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스스로 잡아있던 거야. 그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 결함이 있다 없다. 서울대에 나온 애들이 10명이 결정을 해. 그럼 그들은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아, 걔 1등 한 애들 아니야.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서울대 나온 애들은 각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자신의 결정 자체가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유를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결함 갖고 피그만 청구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그걸 집단적 사고의 환상, 만장일치 환상이란 말이 그 뒤에 나타나. 그 하여간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그거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카스트로가 가서 저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하냐? 우리 가끔 여러분 저거 나오잖아. 그 뭐야, 그 테러범 비슷하게, 뭐라 그래? 살인 면허 있는 007 같은 경우. 미국에도 그런 애들 갖다가 이제 쿠바에 집어넣는데 번번이 실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스트로가 꼭지가 돌아 안 돌아? 돌지. 그래서 어떡하냐? 비행기 타고 쓰리 들어가가지고, 당시 후르쇼프 만나가지고, 자, 나 좀 살고 싶어. 형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우리 대공포 미사일 좀 줘. 대륙 탄도미사일. 그래서 탄도미사일 당시에 개발된 걸 갖고 와.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얼마냐면 260km에 똑 떨어져. 근데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는 240km야. 그럼 탄도미사일 땅 들으면 플로리다 반대에 떨어져 안 떨어져? 이렇게 하면 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딱 배치해 놓은 거야. 이게 케네디가 꼭지가 완전히 돌아 안 돌아? 돌죠. 그래서 전체 비상강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렸던 게 결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원찰권. 쿠바 해안 봉쇄령. 48시간 내 소련에 통보해. 너 이 개새끼들 탄도미사일 철수 안 되면 쿠바 침공하고 너 침공할 거야. 3차 대전 하자고 나온 거야. 케네디가. 칼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후르시프가 꼴을 내려. 왜? 어디가 힘이 세? 미국 힘이 세니까. 미국이 힘이 세니까 여러분들 되면 다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안해 케네디. 그래서 해안 보니까 그 미사일 자체를 철수를 한다고. 그래서 24시간 만에 해안 봉쇄령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거래 조건은 뭐냐면 카스트로는 죽이지 말라. 좀 살려주자고 얘기하지. 그 카스트로가 그 위에 여러분들 30년 동안, 그 30년 동안 쿠바를 집권해. 그러니까 쿠바하고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쿠바는 여러분들 당시에 그 케네디의 별장, 대통령 별장이 있었어, 별장. 그래서 하계 휴가는 어디 가서 쿠바 가서 쉬고 왔어. 그 미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깨진 거죠. 철저한 사회주의가 카스트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국 자체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미국에 저항을 해야 하네.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배하는데 저항 안 해? 저항을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용산에 미군 기지 있잖아. 그 미군 철수 우리 많이 계산했어요. 그 옛날에 미군 철수보다 빨갱이라 그랬잖아.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군 철수라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한다고. 왜 대한민국 자주 국방하는 나라에 미군 새끼가 와서 여러분 총 들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성범죄 이상한 거 야기하네. 이태원 가서 주먹으로 때리면 이 새끼 도망가 어디로? 지로. 그럼 치해복권 지역이야. 경찰이 여러분들 잡을 수도 없어요. 왜 대학가에 가서 여러분들 무슨 미군 새끼가 싸웠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싸우는데 솔직히 얘기해. 5명의 미군 새끼를 10명이 패어.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 치경과 여학생들 자체는 싫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니까 있잖아. 여기 패어. 5명이. 5명은 10명이 했다고. 그리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걔를 따라오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기동 또 깡패 깍두기들이 우리를 딱 내버려두더니 걔네 앞에 딱 서가지고 딱 켜더라고. 딱 몽디 딱 들고 딱 지지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도망갔지. 막 도망가서 한 2km 동안 2km 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 그래서 우리 만세 불렀어, 대한민국. 그 기억이 지금 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럼 보자. 그럼 그러니까 저기 나이트클럽 그런 데 가지 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국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길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혁명을 하게 해가지고 스탕소스에서 농사 짓는 여러분 농사꾼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계급에서 무상계급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막스가 파악한 무상계급은 농민이야, 노동자야. 노동자야. 근데 쿠바 사태는 노동자보다는 여러분들 1차 산업이 발달된 거 아니야. 농민이 무상계급이죠. 어디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들 배경으로 혁명을 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 1인 독재가 발생을 해야 하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치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에요. 올바른 사상이나 그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인 독재 지배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그걸 좋아해? 다 싫어하지. 그들이 내세운 사회주의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여러분들. 자,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관료 정치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대표자들이 각자 누구야 관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답은 4번에다가 다변 대체킹. 됐습니까? 정책결정 이론 모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정책 집행 파트에 관한 내용들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